자, 클럽 월드컵은 계속 되고 있고 팀마다 이적 시장을 활기차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쿼드 체크를 중간중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군 선수단 기준으로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쭉 리스트업을 해서 프리미어리그 7개 클럽 6개 클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맨맨리 아첼토에다가 뉴캐슬까지 7개 클럽의 1군 선수단을 전반적으로 한번 싹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0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지난 시즌은 리그 성적이 안 좋았고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로 인해서 스쿼드 개편은 불가피하고요. 아모린 감독이 시즌 중 부임을 했기 때문에 3-4-2-1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선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 실패로 인한 수익 감소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에는 물론 원래 보도됐던 것보다는 상황이 비교적 낫다라는 이야기가 추가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쓸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도 해야 되고 이적도 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영입을 해야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잘해야 하죠. 지금 그래서 스쿼드 보면요 1군이긴 하지만 막 가르나초라든지 임대 복귀한 레시포드, 산초, 안토니 딱 보이죠? 누가 나가야 될지 이런 선수들을 최대한 팔면서 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 선수들이 다른 팀이 느끼기에는 좀 고주급자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매각의 어려움이 좀 새로운 영입 자금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골키퍼부터 본다면 일단은 주전은 오나나입니다. 네. 근데 오나나는 분명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골키퍼라 완전 최우선으로 바꿔야 되는 포지션은 아닐지라도 좋은 골키퍼가 있다면 바꾸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골키퍼가 온다면 오나나는 임대로까지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지속해서 보고 있다는 뉴스는 일단 들려오고 있고요. 바인드르도 매각 대상으로 분류가 좀 되고 있고 히튼의 경우는 그냥 서드 골키퍼인데 이런 경험 많은 선수는 라커룸에서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계약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뭐 연장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히튼은 서드 키퍼로 남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센터백의 경우는 이제 아모링의 백스리에 맞춰서 더리우트나 요로 그리고 뭐 아니면은 해븐과 같은 선수들 뭐 젊고 좋은 선수죠. 그렇죠. 아니면 뭐 맥과이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스쿼드 플레이어로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리산드로는 돌아오고 나서 핏을 좀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마즈라이도 쓸 수 있고 놓고 봤을 때는 요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맥과이어, 해븐 뭐 그다음에 프레드릭슨이라는 어린 선수도 있다고 하면 우선 보강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센터백 왜냐면 더 급한 포지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릿수는 갖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윙백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백스리 시스템에 윙백은 정말 많은 걸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말라시아 너무 다치죠? 말라시아 또 전력 외의 자원이고요. 달로를 왼쪽으로 보자니 왼쪽이 전문이 아니고 사실 달로도 프로 커리어를 전체로 보면 윙백보다는 풀백을 좀 많이 본 스타일이에요. 물론 뭐 그래도 오른쪽에 윙백을 뛰는 게 뭐 왼쪽을 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달로를 오른쪽 자원으로 보고 마즈라이는 스토퍼에 기용되는 경기도 제가 볼 때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윙백이 특히 왼쪽이 많이 좀 시급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왜냐면 도르고, 레온, 아마스 어린 유망주들인데 선수는 갖춰져 있을지언정 선수 숫자는 갖춰져 있을지언정 믿고 갈 만한 왼쪽 윙백이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반드시 필요하다. 네. 특히 백스리 시스템에 아무린 같은 스타일의 전술을 쓰는 감독에게 윙백은 정말 중요한데 오른쪽이야 달로 쓴다 치더라도 왼쪽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린 자원들 그대로 믿고 가자니 너무 도박수기 때문에 약해요. 왼쪽 윙백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 일단 활동량과 수비력 보여줘야겠죠. 카세미로는 일단 기동력 저하가 너무 뚜렷하고 마이노는 재계약 문제도 일단 좀 문제인 거니와 여기에 더해서 전술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두 번째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의문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렸을 가능성이 클 텐데 과연 이게 어울리는 조합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가 남아있긴 하죠. 어쨌든 반드시 이것도 필수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중원도 지금으로선 불안 요소가 있고 그게 뭐 브루노를 내려서 브루노의 짝을 세우든 간에 누구든 간에 미드필더 한 명은 제대로 된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될 게 아마 마이노의 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면 뭐 전통적인 윙보다는 중앙지향적인 두 명의 10번을 활용하는 아모린 감독의 시스템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여전히 창의성의 핵심이지만 때에 따라서 3선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6,250만 파운드에 영입된 쿠냐가 핵심이죠. 마운트, 아마드도 주전 경쟁을 할 것이고 은베우머 영입이 지금 유력하죠. 은베우머가 아마 이 10번 역할에 들어와서 같이 공격진을 꾸리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뭐 디알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는 사이드백으로 뛰는 것까지도 불가능하진 않은데 거기가 최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아깝죠. 네, 좀 앞쪽에 공격적인 재능을 살려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오른쪽 윙백은 혹시나 아마드 디알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왼쪽이 더 급하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공격수 최전방 득점력 부재가 심각합니다. 호일룬 리그 4골에 그쳤고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본인은 잔류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인테르 같은 경우에 에스포시토를 쓰는 쪽으로 자리가 이 가닥이 잡힌다면 호일룬과 링크가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르크지나 호일룬이나 뭐 치도비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공격수는 여전히 요케레스와 링크가 끊기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치도비도 성장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 지르크지 호일룬보다는 나았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지르크지 좀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고 결국 결론은 더 검증된 공격수가 필요하다. 요케레스 아니면 뭐 최근 기사 보니까 워킨스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빌라의 워킨스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최우선 과제로 좀 여겨야 되고요. 자, 1군 경험 축적을 위해 임대 보낼 가능성이 있는 선수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 언급된 선수들만 나열을 해보면 치도비나 휘틀리, 덴고어, 콜리어, 아마스 등이 임대 가능성이 있고 오나나는 이제 이건 좀 다른 맥락의 임대인데 정리가 안 되면 임대. 이거는 이제 나가는 수순의 포인트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각 가능성 높은 선수 가르나초, 레시포드, 산초, 안토니 최우선이고요. 특히 가르나초는 가장 높은 이적료 수익을 안겨줄 자산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높은 주급 때문에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고 호일룬, 오나나 그리고 재계약이 불발되면 마이누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네, 매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을 보면 당연히 검증된 공격수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수 1번 그 다음 생각하는 거는 전 중미라고 보고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중요성 있는 부분은 왼쪽 사이드백으로 봅니다. 그리고 은배물은 이미 영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좀 논외라고 친다면 그 다음이 골키퍼 아닌가. 국민은 은배물을 영입한다 치면은 뭐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그냥 왼쪽 윙백이랑 중앙 미드필더는 그냥 같은 순위로 두겠고 중앙 미드필더는 또 도르트문트 은메차 링크가 있긴 하더군요. 추후 이제 이 링크가 좀 어떻게 이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고주급 선수 매각의 어려움 또 예산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선수단 정리를 잘해야 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 모든 팀의 그리고 팬들의 중고를 받고 있는 요케레스의 거취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르팅이 계속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는 맨유가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맨체스터 시티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무관이 지난 시즌 주요 대회 무관이 컸고 클럽 월드컵도 조기 탈락을 하면서 탈락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시즌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펩 가르디올라의 새로운 영입생들을 보면 뭔가 역동성, 속도, 공격적인 전환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수 이번 시즌에 합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수석 코치가 이제 펩 레임더스 코치가 있는데 위르겐 클롭 사단의 수석 코치였죠. 그러면 이제 굉장한 압박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날 것 같고 형철이도 이미 겪어본 바가 있는 코치잖아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그래요? 저는 왜?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이분을 데려온 이유는 아마 압박에 대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겠죠? 또 펩과 잘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 또 다른 능력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펩 듀오의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스쿼드 개편을 봤을 때 임대 예정인 선수를 보면 일단 비토레이스 임대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클럽 월드컵 위다드전에 선발로 나왔는데 좀 불안했어요.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모습이라서 후사노프도 어린 선수였으면 임대 가능성이 있다 했다는데 저는 후사노프는 뎁스용으로 남길 것 같고 헤이스는 임대를 가는 게 좀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에체베리도 유럽 무대 적응을 위한 임대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방출 대상 케빈 필립스가 아직도 맨시티에 있습니다. 카일 워커는 밀란 임대가 끝나고 이제 돌아왔고요. 지금 일단 빨리 거치가 정해져야 될 텐데 워커가 아직 맨시티에 있긴 합니다. 방출 가능성 높은 선수 잭 그릴리시 안 팔리면 임대라도 내보내야죠 느낌이고 스톤스 잦은 부상 때문에 이제 한계가 왔고 균도안은 근데 본인이 잔류 의지가 강해서 남을 것 같은데 중동 클럽이 좀 균도안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균도안 같은 경우 라커룸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는 케빈 더브라이너가 나간 경우에는 한 명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무래도 해줄 수 있는 뭐 튜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판매 잠재력이 있는 선수 메카티인데 이 선수는 좀 수요가 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등 다수의 분데스리가 클럽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2,500만에서 3,00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얘기되고 있는데 메카티를 제값에 판다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코치가 새롭게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기동력과 속도가 떨어져 보이는 맨체스터 시티의 보강 또한 지금 추가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베이스로 아인누리, 레인더르스, 셰르키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강력한 올라온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있거든요. 네.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존 스톤스가 빠지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있는 선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머릿수가 꽤 되죠. 네. 부상을 안 당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네. 아이누리 영입은 너무 좋은데 다만 이제 오른쪽 풀백. 저는 그래도 전문 풀백이 물론 마테우스 누네스가 열심히 뛰어주고 있기는 한데 니코 루이스 신체적 한계 뚜렷하죠. 있죠. 마테우스 누네스가 한 시즌 동안 잘할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기왕이면 전문 풀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리브라멘토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뉴캐슬은 절대 안 팔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쉽지 않은 딜일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는 레인더르스가 새로운 엔진이 됐고 니코 곤살레스가 로드리의 백업 역할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 로드리 감각이 아직 클럽 월드컵을 보면 완전히 안 올라왔어요. 100%는 아닐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좀 더 기다려줘야 되겠지만 네. 일단 좀 불안점도 없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공격은 셰르키 선수가 창조자 역할을 잘할 겁니다. 진짜 잘하는 선수고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2선 포지션은 아마 극심한 경쟁이 좀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적 시장을 잘 보냈다고 보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 사이드백 과 골키퍼. 네. 키퍼 봤잖아요. 예. 그렇죠. 에데르손 본인이 네네네네. 남겠다고 해서 아마 판매 가능성은 쑥 일축되긴 했는데 이거 키퍼 어떡하나요 진짜. 저는 그 두 자리는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있었던 몇몇 펩가르디올라의 아쉬운 선택들 그 부분도 제가 볼 땐 리스크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이적 시장 때 맨시티는 정말 활발하게 선수 보강을 했고 그 보강은 필요했던 과정임이 맞지만 그로 인해서 고위험 고수익의 도박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잘 성공을 이뤄야 될 텐데 새로운 신입생들을 어떻게 잘 융화시킬지 그런 부분이 향후 맨시티의 과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와 노스웨스트 북서쪽 팀들 세 팀을 일단 볼 텐데 리버풀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봤을 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좋죠. 뎁스 부분이 약간 아쉬운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적 시장은 잘 보내고 있고 너무 만족하고 비르츠 그다음에 케르케스와 프림퐁만 해도 강력하게 보강을 해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게이도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격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지금 노크가 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적 시장 플랜도 잘 세운 것 같아요. 리버풀이 가장 팬들이 원했던 거는 좀 제발 왕조 건설에 힘을 좀 써줘라. 구단이 좀 투자를 해줘라 라는 거였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슬롯 세대에 확실히 신뢰를 하면서 좀 다른 전략으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느껴지고 알리송은 당연히 팀에 남습니다. 잠깐 이적설도 돌았지만 잔류하는 게 당연하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브라질에서 나중에 좀 복귀해서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마르다 슈빌리가 이번에 합류를 했죠. 알리송의 장기 후계자가 될 텐데 추후에 미래가 기대되는 골키퍼고 프레드 우드먼이 또 왔어요. 자유계약으로 영입됐던 예전 뉴캐슬에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골키퍼인데 홈그로운 커터 문제 해결을 위한 영리한 선택 또 패치라는 유망주가 있습니다. 켈러허가 브랜포드로 1250만 파운드에 갔는데 돈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비로 봤을 때는 반다이크가 있고 코나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문제죠. 재계약 협상 교착 상태라 자칫 이적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조고메스는 지금 뭐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클럽보다도 더 전에 왔던 선수예요. 그래서 오래됐다. 이런 선수는 적어도 데뷔골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데뷔골이 안 터졌거든요. 고메스는 좀 남아서 좀 멘탈리티적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스 윌리엄스는 뭐 전력 외의 자원입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센터백이 있긴 있어야 되네요. 게이가 왜 와야 되는지가 게이가 확실하게 필요하네요. 정말 필요하고요. 풀백은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양쪽 주전 사이드백이 트렌트 나갔고 그다음에 로보가 잔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대체가 된 걸로 봐야죠. 그렇죠. 로버슨 잔류는 너무 좋은 소식이고 근데 치미카스를 또 보내자니 이 선수도 리버풀을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그럼 치미카스랑 브래들리 서브로 두는데 근데 로보가 있으면 치미카스가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본인이 못 뛴다고 하면. 참 뭐라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브래들리, 치미카스, 로버슨이 백업으로 있고 미드필드, 비르츠 역시 클럽 레코드를 경신했는데 팀의 창의성을 책임질 확실한 에이스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메칼리스터 있고 흐라벤베레 있고 소버슬라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전조가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커존 엔도가 있기 때문에 서브 자원도 어느 정도는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엔도는 자기가 잔류해서 리버풀에서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커서 이런 선수는 남기면 팀의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커티 존스 성장해야 되지만 근데 메가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남기지 않을까요? 저는 둬야 된다고 봐요. 엄청난 제한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 성장 더 해야 됩니다. 그냥 뎁스용으로 남길 것 같고 바이세티치는 일단 팀의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슬롯 사단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프리시즌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당장은 그간에 기대받았던 성장보다는 아직 조금 주춤한 면은 있다. 그런 아쉬움은 있고 타일러 모트는 나가야 될 선수입니다. 공격진을 보면 살라 재계약해서 27년까지 루이스 디아스 지금 바이언이 관심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8천만 유로의 제안을 리버풀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잘 좀 지켜봐야죠. 해주시면 리버풀이 어떤 스탠스로 움직일지 좀 짭짤한 금액이면 저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게 대체 불가 자원은 아니다. 다만 이종료가
선수가 충족이 돼야 된다. 그렇죠. 누네스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 선수의 잠재성이 아주 뚜렷한데 리버풀이 이렇게 쉽게 내버려두는 것에 대한 이렇게 내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잔류한다. 눈물을 네, 그러면 빨리 나가야죠. 네네네네. 나폴리로 나가야 되고 하비 엘리엇이 지금 이적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4천에서 5천만 파운드의 높은 이적료 책정 후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엘리엇은 이렇게 좀 안녕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좀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고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루이스 디아스나 누에네즈의 거취에 따라서 공격진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네스, 엘리엇 뭐 조금 뒤에 얘기하게 드리겠지만 키에사도 떠나는 게 거의 확정이고 벤도크도 임대 이후에 지금 영구 이적, 완전 이적이 유력하기 때문에 벤도크도 값을 잘 매겨서 저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추가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센터백이랑 센터 포워드 두 자리 말고는 괜찮다. 그래서 공격수랑 센터백을 봐야 되는데 센터백은 게히로 확실히 굳어지는 것 같고 공격수는 좀 지켜봐야겠죠. 맞아요. 예, 여러 선수들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시장 상황을 보면서 리버풀 보드진이 판단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